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름방학 고1 여러분들의 고민 타파를 위해 선생님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들어왔던 질문들은 인스타그램 DM으로 선생님이 좀 받았고 거기서 질문들 추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고민 타파를 해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 이런 질문들이 조금 많이 올라왔어. 여름방학 계획과 관련된 내용들이거든. 여름방학에 한국사, 통합사 예습을 해야 할까요? 당연하죠. 고1 2학기를 대비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고1 2학기 대비하려면 2학기 내용들 전반적으로 개념은 학습이 되어야 될 것 같아. 통합사의 선행을 나가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합니다. 일단 통합사의 선행을 왜 나가는 게 좋은지를 먼저 한번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 자, 통합사의 1이 있고 통합사의 2가 있잖아. 통합사의 2 교과서의 목차이고 이거는 선생님 개념 교재의 목차거든. 총 5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선생님 항상 강조하지만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 2022 개정교육과정 통합사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4대 무덤이 있어. 첫 번째 무덤은 여러분들이 이미 지나왔습니다. 쾌펜의 기후구분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통합사회 1의 3단원과 관련된 내용들. 첫 번째 주제에서 쾌펜의 기후구분, 기후 그래프 해석하는 내용들 좀 까다로웠었지.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나머지 3개, 4대 무덤 중에 3개의 무덤이 모두 다 통합사회 2에 포진이 되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통합사회 고1의 성적을 좌지우지하는 건 통합사회 1이 아니라 통합사회 2입니다. 그게 뭘까? 바로 1단원의 인권보장과 헌법과 관련된 내용. 이거 진짜 어렵게 출제되고요. 통합사회 2의 사회정의와 불평등 중에서도 다양한 정의관의 특징과 적용과 관련된 내용, 롤스, 로직 구분하는 문제 머리 터지게끔 나오고, 세 번째, 시장경제학 금융, 수능경제 내용들 대부분 들어왔다 그랬잖아. 해당 내용들이 진짜 어렵게 출제가 돼. 자, 그 중에서도 지금 두 번째 합리적 선택과 관련해서 기회비용 계산하는 문제, 네 번째 국제무역의 확대와 영향에서 비교의 계산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핵심적으로 출제가 될 수 있어. 선생님 그럼 4단원이나 5단원 버려도 되나요? 당연히 아니고요. 여기서도 당연히 어렵게 나올 만한 포인트들이 있지. 뭐 예를 들어서 평화의 의미와 국제사의 역할과 관련해서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의 내용이라던가 혹은 세계 인구 문제 그래프 해석 문제, 자원과 관련해서 석탄, 석유, 천연가스랑 관련된 이런 통계 자료 해석하는 문제도 어렵게 나올 수 있지만 가장 어려운 핵심은 1단원, 2단원, 3단원에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 통합사회 2랑 관련해서 선행을 나가는 거는요, 부담이 전혀 크지 않아요. 15강밖에 안 되거든? 그럼 일주일에 4강씩 4주 동안만 듣고 복습해도 완벽하게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내신 한성 강의를 여름방학 중에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학기 중에는 선생님 엔제 있지, 문제풀이랑 같이, 그리고 복습 노트를 통해서 복습하면서 학교 수업이랑 같이 템포 맞춰가면서 여러분들이 고난도로 나올 수 있는 핵심 문항들 대비를 하시면 돼요. 15강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러면 실제로 고난도 문항이 어떻게 나오고 선생님 내신 한성 강의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보완이 가능한지를 보여줄게. 초고난도 4대 무덤 중에 3대 무덤이 모두 다 통합사회 2에 있다 그랬잖아. 그 첫 번째 초고난도 문항의 첫 번째가 인권보장과 헌법에서 기본권의 성격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보통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기본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헌법상에 규정된 인권을 이야기를 하거든. 그런 기본권에는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어요. 이 권리의 성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돼. 소극적인 권리냐 수단적인 권리냐라고 하면서 성격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이거를 자주 헷갈려 해요. 사실 법 자체는 이해하면은 너무나 쉽고 틀릴 부분이 없지만 법은 그냥 법 자체만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아. 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선생님 내신 한성 교재고 강의에서 이 내용 그대로 진행해 나갑니다. 선생님 강의의 특징은 교재와 100% 일치하다고 하는 거였지. 성격과 관련된 내용들을 선생님이 정말 자세하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줄 거고 본질적으로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응용이 되는 문제들을 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학습을 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여기서 말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 헌법소원 심판과 관련해서도 학교시험 문제에서는 교육과정을 벗어나서 위헌심사형인지 권리구제형인지 이런 내용들까지 세세하게 묻기 때문에 내신 한성에서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거든. 수능까지도 대비할 수 있게 다루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 미리 여러분들이 여름방학 동안에 들어두는 거 너무 중요해. 자, 인권보장과 헌법 관련해서 또 어렵게 나오는 게 청소년 노동권 보호랑 관련해서 거의 모든 학교에서 똑같은 문항으로 출제가 돼요. 근로계약서를 주고서 이 근로계약서랑 관련해서 청소년 노동권을 침해하는 내용들 이거를 바르게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야. 그것과 관련해서 내신 한성에서는 근로계약서랑 관련된 법조항 자체의 내용들을 공부를 하고
이 법조항, 근로계약서에 적용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분석할 수 있는지, 함정을 피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트레이닝을 합니다.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 반드시 학습이 되어 있어야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문항들을 해석할 수 있어요. 초고난도 두 번째, 사회정의 파트에서는 롤스랑 노직을 구분하는 문제가 정말 어렵게 출제가 돼. 얘는 실제 학문으로는 윤리랑 관련되어 있고 과목으로는 생활과 윤리랑 관련되어 있거든. 고3 수능 생활과 윤리의 문제가 그대로 출제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고3 생활과 윤리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 돼요. 실제 나왔던 문제를 보더라도 뭐 원초적 입장이라던가 관련된 롤스랑 관련된 자료를 주고서 선지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롤스랑 관련된 내용인지 노직이랑 관련된 내용인지 혹은 다른 사람과 관련된 내용인지를 구분하게끔 출제가 됩니다. 선생님 그래서 이거를 대비해서 이 파트를 정말 자세하게 나가 여러분들이 어떤 함정 문제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자세하게 나가기 때문에 노직과 롤스랑 관련된 내용들 보고 변별킹과 관련된 내용들이 학교 시험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게 나왔던 선지들을 분석을 하는 건데 변별킹의 내용이라던가 노직과 롤스를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노직과 롤스를 심화 파트에서 공통점, 사상이라던가 특징이라던가 국가관 그리고 자주 틀릴 수 있는 선지 OX까지의 내용들을 정리를 해봅니다. 초고난도 세 번째, 시장경제학 금융 기회비용 계산과 관련된 내용은요. 기회비용과 관련해서는 편익에 대한 부분, 매몰비용, 그리고 암묵적 비용, 명시적 비용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분별해내는 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사실 경제 파트는 중요한 게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건 당연히 기본이고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봐야 돼. 선생님이 증권사 출신이잖아. 이 증권사 출신이기 때문에 실제 경제에서 어떤 식으로 쉽게 접근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지에 대한 팁을 너무나 많이 잘 갖고 있거든. 선생님이 오른쪽에 내신완성 강의와 교재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나가냐면 일단 개념을 명확하게 잡고 난 다음에 내신완성이 문제풀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문제풀이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계산 문제를 다 넣어놨거든.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 비교의 계산하는 문제 들으면 절대 틀리지 않을 자신이 있을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실제로 통합사회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학생들한테 받는 DM에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게 선생님 덕분에 요 비교의 계산하는 문제 맞췄어요. 이거 진짜 많이 봤거든. 일단 시험 문제가요. 이렇게 표로 나오는 유형이 있어. 비교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표로 나오는 문제를 어떻게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건지 선생님이 진짜 차근차근 수능 경제 수준으로 내용들을 얘기를 해줘. 생산형 자료인지 생산 비자료인지 구분하고 난 다음에 기회비용을 계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학교 시험에서 어렵게 물어보는 게 교역 조건이거든. 교역 조건은 어떤 식으로 도출해낼 수 있는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 2021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경제 파트에서 이렇게 표로 주어지는 자료뿐만 아니라 생산 가능 곡선이 교육과정 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생산 가능 곡선으로도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 생산 가능 곡선과 관련해서 선생님이 아예 내신완성 강의에서 생산 가능 곡선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생산 가능 곡선으로 나왔을 때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까지 전부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통서 여름방학 때 어떤 식으로 계획 짜서 공부할지 모르겠다. 이게 선생님 강의 못 차거든? 15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 15강을 전부 다 들으세요. 주 4강씩. 그런데 여러분들이 들어가기 전에 특히나 심화해서 공부했으면 좋겠는 강의가 3강. 헌법의 역할과 시민참여 기본권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인권문제 양상과 해결 방안에서 청소년 노동권 보호랑 관련된 강의 3강, 4강, 5강 특히 여러분들 주의해서 보고 8강에서 다양한 정의관의 특징과 적용, 그리고 9강까지도 그 내용 이어지는 거, 롤스랑 노직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들 꼼꼼하게 공부를 하고 12강과 13강이 기회비용 계산 문제이고 15강에서 선생님이 이 다양한 비교 우위를 계산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질문 마지막으로 하면서 선생님이 끝내보도록 할게. 통사를 선행할 때 이해에 초점을 맞춰서 학습을 해야 되는지 암기를 위주로 학습을 해야 되는지 둘 중 어떻게 해야 될까? 무조건 이해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죠. 왜냐면 암기는 휘발, 그러니까 날아갈 수 있어.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해를 해놓으면 그 내용을 살짝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학교 가서 수업을 들을 때 본질적 이해가 남아있으면 다시 내용이 그대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든 내용들을 이해를 해야지만이 암기도 쉬워지기 때문에 통합사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든 공부하는 영역에서는 이해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많이 해줬던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고민이 타파되셨을지 모르겠어요. 관련해서 질문이 있다면 선생님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문제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하는 내용들이 있다면 이 캐스트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선생님이 직접 댓글을 달아드릴게요. 여러분들 여름방학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2학기에 이 중간고사 치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표정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준비하면 됩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재밌게 공부해봐요.